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원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리희원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요, 새로운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신석호 북한학 박사죠, 동아일보 부장, 그리고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고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도 북한과의 관계가 각별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뭔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그 관측은 빗나갔죠. 조화와 조전만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내왔습니다. 신 부장 예상하셨습니까? 예, 가장 큰 그 구분은요. 네. 조문단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조의만 전하느냐였거든요. 저는 이제 전날 예.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예. 우리 남측에 대한 생각으로 볼 때 조문단이 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예상을 하셨군요. 예. 예. 그러나 그냥 조의와 조화만 그 실무자를 통해서 보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조금은 신경을 쓴 건데 예. 김여정이라는 김정은의 분신을 보내서 신경을 썼지만 어쨌든 조문단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예. 예. 아쉬움이 있다. 우리 정부는 크게 아쉬웠겠죠. 크게 아쉬웠다. 네. 김 교수님은 조문단 대신에 조화와 조전을 택한 북한 어떤 전략과 어떤 속내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북한의 전략은 예. 아까 조중방에서 얘기한 것 같이 어떻게든지 조의는 표해야 되겠는데 최소한의 조의만 표하면서 미국 측에서와 북한 측에서 북한 측에 지금 확실히 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예. 그래서 그것도 북한 측 통일각에 와서 받아가라. 어허. 예, 이런 형식을 하지 않았나. 사실은 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 그러면 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기남 비서부터 다 와서 직접 조문단이 오지 않았어요. 조문단이 그때는 왔었죠. 왔었죠. 예. 그러려면은 북한이 방송한 대로 남북관계,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기여했다면 당연히 조문단을 보내서 하는 게 맞죠. 아하, 예, 예. 그러나 지금 남측이 미국 측에 서서 어정쩡하게 서서 예. 확실히 제재화하는 거 해주지도 않고 뭐 기대해봐야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에는 일종의 우리가 불만 표시다? 불만 표시다. 압박을 아하. 하면서 예. 최소한의 조의 표시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민지 기자,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화면에 또 마침 나오고 있군요. 자, 저 조화와 조전을 들고 평양으로부터 판문점을 향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측이 저 조화와 조전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좀 급이 안 맞는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북한이 조전과 조화를 이렇게 보내오면서 우리 쪽에 책임 있는 인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책임 있는 인사를 불러들인 게 상식과 예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여정은 사실 북에서는 차관급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 대표자로 나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인데요. 이 때문에 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측에서는 어제 저 조화와 조전을 받기 위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지금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저 맨 끝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서호 통일부 차관까지 4명이 나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리현이라는 다소 생소한 통일전선부 실장이 나온 것이죠. 김 교수님, 저희 급이 안 맞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거는 예. 급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의를 표시해서 온 거지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전문을 보내올 때 읽어보면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오라 그랬지 누가 나오란 말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알아서 혹시 거기서 뭐 하나 건질 거라도 있는지 하고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주급인
박지원 나간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건 맞다. 우리가 더 과해서 나간 거지. 네. 북한에서 요구한 게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조의를 표한다면 최소한 우리 측에 와서 조문을 하거나 정 안 되면 통일각이 아니라 판문점 우리 자유의 집 있는 데로 와가지고 라도 하는 그런 성의는 표했어야죠. 그러니까 저 장소가 판문점 중에서도 북측 북한 지역인 지역이죠. 통일각이란 말이죠. 그게 더 안 된다. 더 잘못된 거죠, 방식이. 조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최소한 우리 측에 와서 조의를 표해야지 자기네 측에 와서 가져가라 그러는 거는 좀 예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급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금 논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좀 안 맞죠. 안 맞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과 사가 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론이기도 한데, 만약에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그 친서라든지, 뭐 4차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왔다면, 김여정 그때 특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의 안보실장이 가는 건 맞는데 어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사적인 조문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는 뭔가 이건 4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김여정을 직접 빈소에 보내서 예를 갖추든지 해야지 도대체 중간 지점에 와서 받아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대한민국 땅은 밟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찌질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매는 또 문재인 정권 여기다 하고 싶은 말은 쯧쯧쯧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 오슬로 포럼이라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그러나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건 김정은 손에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만남 여부와 시기는 김정은의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6월 말에 한국에 오잖아요. 그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신부장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대통령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라보는 것 플러스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의 멀리 유럽까지 가서 하신 말씀의 청중은 평양인 거죠. 평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실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가야지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서울의 판문점에서는 지금 예의에 맞지 않는 어떤 조문 예법 논란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니까 점점 더 현실하고 좀 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김민지 기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발언이 미국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속도가 조금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는 좀 유지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할 만큼 어떤 우리 정부와 좀 속도가 다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회담을 원하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뭔가 북핵 협상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김 교수님, 저게 북핵 협상 속도 방식 이견이라는 뭐 지적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김 교수님은 보십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속 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도 지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거치로는 협상 전략으로 나 절대 서두를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예. 김정은의 선택에만 달려있다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 선택 카드로 어떤 강요할 수 있는 예, 그런 압박을 좀 가하셨으면 예.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최근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정은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신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at I discovered in the course of reporting this book was that he had become an informant for the CIA and that he was supplying information about the regime to American intelligence services. 자, 지금 이제 김정남과 관련해서요, 애나 파이필드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 김정은 평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남이 망명 후에도 북한의 최고위층과 계속 줄이 닿아 있었다. 장성택 처형 전까지는 굉장히 장성택과 김정남이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매우 좋은 정보원 역할을 김정남이 했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 신부장도 김정남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예.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김정남을 둘러싸고 전 세계 정보 당국의 취재 경쟁이 사실 벌어졌을 거고요. 아하. 그런 가운데 김정남도 자기의 어떤 안전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도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플레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어떤 김정남의 예. 동선의 하나의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자기 책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최근에 김정남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게 뭐 CIA 정보원 역할을 했다, 뭐 지금 CIA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정보기관과도 김정남이 계속 꾸준한 관계를 맺어왔다 등등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김정남 관련해서 뭐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호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아하. 예, 김정남은 이제 혈통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후계자로부터 멀어진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 장성택이 죽은 후에 돈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정보기관은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가 맞닿아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신부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논란을 한번 좀 비판적으로 보면요. 마치 김정남이 미국 CIA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복 동생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예.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김정남이 죽은 날 제가 이 채널A 종합뉴스에 나와서 그때는 아무 정보도 없었는데 예. 그때 종합뉴스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김정남이 죽을 것은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왜 미리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왜 2017년 2월 지금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거죠. 김정은으로서는 내부의 권력 장악이 더 중요했고 내부의 권력 장악이 이제쯤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격까지 김정남을 제거할 여유를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잡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김정남은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 다 아는 거고요. 예. 그런 북한의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거기에 김정남의 행적, CIA를 접촉한 행적이 더해질 수는 있지만 예. 마치 김정남이 미국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남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